유엔이 세계 공용어를 발표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언어는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유엔이 세계 공용어를 발표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뉴욕, 런던, 도쿄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이 언어가 세계 공용어라고? 이제 이 언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 언어는 과연 무엇일까? 조선의 겨울밤은 차가웠다. 창덕궁의 깊은 밤 모든 것이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서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한 남자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세종대왕.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가슴속은 폭풍이 몰아치는 듯했다. 낮에 올린 신하들의 상소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전하, 글자는 이미 있사옵니다. 굳이 새로운 문자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한문이야말로 문명의 뿌리요. 우리 조선이 따라야 할 길이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다. 한문이 지식인의 상징이라 믿었고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의 짓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세종은 달랐다. 그는 생각했다. 과연 한문이 모든 백성을 위한 글자인가? 그의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다. 시장에서 억울하게 당하고도 관청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백성들, 아비의 유언을 해독하지 못해 울고 있는 자식들, 편지를 받고도 읽지 못해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 부녀자들. 그들은 그를 몰랐다. 그를 아는 자는 오직 양반과 지식인들 뿐이었다. 세종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도 없다면 그 나라가 어찌 온전할 수 있단 말인가? 세종은 문득 몇 해 전 우연히 듣게 된 한 농부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마님, 소금값이 올랐습니다. 상인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버려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말을 들었느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를 알면 속지 않을 텐데. 그 순간 세종은 확신했다. 그는 백성을 위해 글을 만들어야 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다.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라야 한다. 스스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날 밤 세종은 지편전 학자들을 불렀다. 짐은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자 한다. 이것은 조선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그 순간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 후 1443년 세종은 마침내 세상을 바꿀 문자를 탄생시켰다. 그것이 바로 한글이었다. 이 글자는 배우기 쉽고 익히기 쉬워 어리석은 백성이라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세종은 알지 못했다. 그가 만든 이 글자가 수백 년 후 전 세계인의 언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21세기 인공지능이 발견한 한글의 가치. 인공지능의 언어를 찾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다. 2030년 인류는 더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인공지능과 직접 소통하고 있었다. 말로 명령을 내리고 생각만으로 기계를 조종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AI 연구소에서 언어 분석. 세계 최대 AI 연구소인 네오브레인에서는 인류의 모든 언어를 분석하고 있었다. 목적은 단 하나. 인공지능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언어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다. 앞으로 전 세계 AI 시스템이 이 언어를 기반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AI가 소통할 공식 언어를 정하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수많은 언어가 후보에 올랐다. 영어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지만 철자와 발음의 불규칙성이 많았고, 중국어는 사용 인구가 많지만 복잡한 한자 체계로 인해 AI의 학습 속도가 느렸고, 스페인어, 프랑스어 규칙적이지만 발음과 문법적 예외가 많았다. 그리고 한글이 있었다. 한글, 가장 완벽한 문자로 평가되다. 처음에는 누구도 한글이 선택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AI의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한글이 가장 논리적이며 인공지능이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다. AI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된다. 영어는 캣과 시티에서 시의 발음이 다르지만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읽고 쓸 수 있다. 문자가 조합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알파벳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한글은 모아쓰기 방식으로 체계적이다.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다. 세계의 모든 언어를 한글로 표기할 수 있으며 발음 변화를 쉽게 적용할 수 있다. AI의 학습 속도가 가장 빠르다. 영어보다 40% 빠른 속도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며 중국어보다 80% 적은 연산량으로 학습할 수 있다.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한글이야말로 인공지능 시대의 최적의 언어다.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다. 이 연구 결과 이후 세계는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AI 언어 모델을 한글 기반으로 전환했다. 국제회의에서 한국어 통역이 공식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각국의 학교에서 한국어를 필수 외국어로 지정했다. 유엔은 한국어를 세계 공용어 후보로 선정했다. 2033년 미국 하버드대에서는 한글을 연구하는 세종학과가 신설되었다. 2035년 유럽연합에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공무원 채용 필수 항목이 되었다.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말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언어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이 이제는 인류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한글로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꿈꿨던 세상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엔에서도 한국어의 지위를 재논의하기 시작했다. 2039년 유엔 본부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한 연구자가 말했다. 한국어는 단순한 한국가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공용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국제 공용어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회의를 거듭했고 한국어를 국제 공용어로 지정하는 안건이 공식적으로 제안되었다. 한국어, 인류의 언어가 되다. 2040년 유엔에서 한국어 공용어 공식 결정, 유엔 본부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선언했다. 우리는 오늘 한국어를 공식 세계 공용어로 지정합니다. 순간 회의장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형 스크린에는 코리언 애즈어 글로벌 랭귀지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이날 이후 세계는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2060년 한국어 세대의 탄생. 20년 후 세계의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미래형 교실에서 학생들은 AI 교육 시스템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다. 이제 한국어는 배워야 하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쓰는 언어입니다. 2060년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한국어 네이티브 세대가 등장했다. 국제회의 및 업무에서 한국어 사용. 기업과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어가 표준이 되었다. 회의실에서는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고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토론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가 필수적인 업무 언어가 된 것이다. 거리에서 한국어 사용이 보편화된 모습. 뉴욕, 런던, 도쿄, 파리. 세계의 모든 대도시에서 한국어가 일상화되었다. 거리의 간판과 광고판이 모두 한글로 표기되었고 대중교통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송출되었으며 길거리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하였다. 세계는 점점 한국어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세계 최초의 한국어 네이티브 월드컵. 2064년 월드컵 결승전. 이번 대회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이번 월드컵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모든 선수와 심판이 한국어로 소통했고 경기장 전광판에는 한글로 된 경기 기록이 표시되었다. 이제 스포츠에서도 한국어는 세계의 언어가 되었다. 우주에서도 한국어 사용. 2068년 인류는 우주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한국어로 교신하고 우주 비행사들이 한국어로 임무 수행하며 AI 로봇이 한국어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어는 지구를 넘어 우주의 언어가 되었다. 2070년 한국어 없는 삶은 불가능해졌다. 세계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기업회의, 공공서비스, 법률 문서 등 모든 공식 절차가 한국어로 진행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로 소통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제 한국어는 단순한 공용어가 아니라 인류의 언어가 되었다. 세종대왕의 꿈이 이루어지다. 2073년 서울 광화문 광장.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기리는 국제 행사에 참석했다. 광장 중앙에는 빛나는 한글 문자가 떠오르고 있었다.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어로 연설을 시작했다. 세종대왕께서 600여 년 전 만든 한글이 이제는 전 인류를 하나로 묶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면 세종대왕이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한글은 백성을 위해 창제된 글자였다. 그러나 600여 년 후 한글은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언어가 되었다. 한국어가 인류의 언어가 된 시대, 세종대왕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 세종대왕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 세종대왕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